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수많은 여행 가이드랑 상세 일정표, 그리고 그 현지의 일상이 아주 생생하게 담긴 시각 자료들을 책상 위에 쭉 펼쳐 놓다가 문득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상상이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꽉 막힌 도로나 복잡한 지하철 안에 서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더욱 솔깃하실 텐데요. 끝없이 펼쳐진 수영장이나 화려한 네온 사인 간판이 번쩍이는 대형 리조트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곳입니다. 아, 리조트가 아예 없다고요? 네, 대신 수천 년 전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면서 만들어낸 거칠고 검은 현모암 절벽이 끝없이 푸른 바다와 날 것 그대로 맞닿아 있죠. 얼굴에 닿는 바람에는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묻어 있는데 재미있게도 거기에 아주 진하고 알싸한 마늘 향이 쓱 섞여 들어옵니다. 열대바다와 마늘향의 조합이라 이거 정말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이 흥미로운 단서들을 가지고 깊이 탐구할 주제는 바로 베트남 중부 바다 한가운데 숨겨진 보석 같은 화산섬, 리썸섬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이 낯선 섬이 왜 여러분의 다음 완벽한 휴양지이자 탐험의 무대가 되어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정말 이제 매력적인 미션이네요. 보통 베트남의 휴양지라는 말을 들으면 10중 8구 다낭의 미케 해변이나 나트랑의 고급 리조트 단지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네네, 보통 다들 거기로 가시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 리썸섬은 그런 잘 다듬어진 관광지들과는 완전히 다른 문법을 가진 곳이에요. 완전히 다른 문법이다. 흥미롭네요. 이 섬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떤 자본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자연 그대로의 거친 날것, 그리고 그 압도적인 자연에 순응하며 자신들만의 단단한 일상을 꾸려가는 현지인들의 진짜 삶 그 자체입니다. 아, 진짜 삶이요? 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을 통해서 단순히 어디서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온다 이런 식의 겉핥기 정보가 아니라요. 이 화산섬의 검은 을과 푸른 바다가 품고 있는 깊은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섬의 일상 속으로 저희 카메라 렌즈를 들이밀어 볼까요? 여러분도 눈을 감고 머릿속에 이 풍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첫 번째 사진 자료를 보면 섬의 중심부로 들어갔을 때 폭이 아주 좁은 골목길들이 혈관처럼 막 이어져 있습니다. 오토바이들도 엄청 많네요. 맞아요. 머리 위로는 전선들이 얼기설기 얽혀 있고 그 아래로는 낡은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가죠. 낡은 시멘트 벽돌 건물들 사이사이로 붉은 바탕에 노란 별이 그려진 베트남 국기들이 바닷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생동감이 넘칩니다. 현재의 활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사진이네요.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시선을 하늘 위로 끌어올려서 섬 전체를 조감하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거짓말처럼 평화로워집니다. 끝을 알 수 없이 맑고 푸른 바다가 섬을 감싸고 있고 방파제 안쪽으로는 하얀 벽을 가진 아담한 집들과 바둑판처럼 잘 정리된 밭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세 번째 사진에 있는 저 다리 건너는 사람들도 아주 여유로워 보이고요. 네, 푸른 언덕을 배경으로 파란 난간이 있는 좁은 다리를 건너는 두 사람의 모습, 발길 닿는 곳곳, 시선이 머무는 곳곳이 한편의 독립영화 오프닝 시퀀스 같은 느낌을 줍니다. 방금 아주 절묘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평화로운 영화 같은 풍경의 바탕에는 사실 아주 격렬하고 폭력적이었던 지구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지리적으로 리썸섬이 꽝화이성 본토에서 약 15해리, 그러니까 30km 정도 떨어진 먼 바다에 홀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30km면 꽤 멀리 떨어져 있네요. 그렇죠. 수천 년 전 이 바다 밑바닥에서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면서 뿜어낸 용암과 화산재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 지질학적 기원이 섬의 모든 정체성을 지배하고 있죠. 섬둘레를 걷다 보면 에메랄드빛 바다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새까만 현무암 절벽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뜨거웠던 역사의 증거입니다. 아, 그래서 그 유명한 절벽 명소들이 다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연이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으로 깎아 만든 현무암 아치형 절벽인 토복데이트가 있고요. 또 아찔한 절벽 안쪽 회식 동굴에 신비롭게 자리 잡은 점 부하 동굴 사원도 빼놓을 수 없죠. 동굴 안에 사원이 있다는 게 정말 신비롭네요. 그리고 화산의 분화구 흔적이 남아있어서 섬 전체를 입체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 전망대인 탕로이산. 거기가 바로 이 섬의 척추 역할을 하는 명소들입니다. 탕로이산 정상을 언급하시니까 제가 자료에서 본 그 탁 트인 시야가 딱 떠오르네요. 아까 대규모 상업 개발이 안 되어 있어서 도심에서 뿜어내는 흔한 네온 사인 불빛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네, 빛공해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이런 환경에서 밤에 탕로이 산에 올라가거나 조용한 검은 모래 해변에 누워 밤하늘을 본다면
와, 정말 별이 얼굴 위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압도적인 우주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인궁의 빛이 사라진 저리를 수만 년 전의 별빛이 채우는 셈이죠. 화산이 만들어낸 기괴하고 웅장한 지형은 시각적인 경이로움을 주지만 사실 화산 활동이 리썸섬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따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절벽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토양입니다. 아,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번째 사진 자료를 볼 차례인데요. 제가 수많은 여행지 자료를 섭렵해 왔지만 이 섬은 주제가 정말 독특해요. 그렇죠. 시장 풍경이 확실히 다릅니다. 보통 열대 기후에 있는 섬마을 시장을 묘사한다고 하면 산더미처럼 쌓인 코코넛이나 망고, 파파야 같은 달콤한 과일들을 상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해변가 시장 가판대를 찍어놓은 기록들을 보면 플라스틱 바구니마다 흙이 잔뜩 묻은 마늘들이 다발로 묶여서 그야말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늘이 바구니 한가득 쌓여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죠.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마늘밭. 아, 한국인이라면 마늘 이야기에 귀가 번쩍 들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이 아름다운 화산섬의 주인공이 마늘이 된 건가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방금 말씀드린 화산재 토양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천 년 전 화산이 폭발하면서 쌓인 화산재 토양은 척박해 보이지만 사실 미네랄과 무기질이 폭발적으로 농축되어 있는 천연 영양 창고거든요. 아, 화산재가 오히려 영양분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작물들이 자라기에는 바닷바람과 화산토가 너무 가혹한 환경일 수 있지만 마늘에게만큼은 그 가혹함이 오히려 완벽한 조건이 된 거죠. 식물은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특유의 성분과 향을 강하게 응축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환경이 혹독할수록 향이 진해진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리썸 마늘은 육지에서 자라는 일반 마늘에 비해 알의 크기는 앙증맞을 정도로 작지만 그 안에 품고 있는 에센스는 훨씬 강렬해요. 찌르는 듯한 매운맛 끝에 기분 좋은 단맛이 은은하게 올라오는데 이 밸런스가 워낙 기가 막혀서 베트남 전역에서도 최고급 식재료로 꼽힙니다. 참 재밌네요. 섬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그 파괴적인 화산재가 시간이 흘러 섬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가장 귀한 천연 비료가 되었다니 정말 자연의 아이러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신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냥 생마늘로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검은 마늘, 즉 흑마늘에 대한 찬사가 엄청 나더라고요. 네, 리썸 섬 사람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부분이죠. 밭에서 캐낸 좋은 마늘을 그냥 먹는데 그치지 않고 이것을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환경에서 오랜 시간 저온 숙성하고 발효를 시킵니다. 저온 숙성 발효요. 이 끈기 있는 발효 과정을 거치면 마늘 특유의 아린 맛은 사라지고 식감은 젤리처럼 쫀득해지며 짙은 검은색을 띠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과정에서 항산화 물질이 극대화되고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갖게 되죠. 완전 건강식품이네요. 이 섬의 기념품점이나 시장 어딜 가나 이 정성스럽게 포장된 흑마늘을 볼 수 있는데요. 건강을 생각하는 여행자들에게는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선물이 됩니다. 흑마늘 젤리. 건강해지는 맛이 상상되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 종일 마늘 농사만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농업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생업이 있습니다. 섬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또 다른 거대한 기둥, 바로 이 섬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있죠. 연안 어업을 병행하며 농부이자 어부로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이 시장 풍경에 고스란히 녹아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화산재 밭이 그들의 등 뒤를 든든하게 받쳐준다면 눈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는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내어주는 앞마당이죠. 이른 새벽 리썸섬의 중앙시장이나 항구로 나가보시면 이 섬의 진짜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활기찬 아침 시장 풍경이 눈에 그려지네요. 밤하늘의 별을 나침반 삼아 밤새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통통배들에서 펄떡이는 멸치, 팔뚝만한 오징어, 은빛 참치들이 쏟아져 내리거든요. 한쪽에서는 상인들이 신선한 해산물을 흥절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건어물이나 방금 수확한 특산품, 흙 묻은 마늘 단단히 거래되는 활기찬 광경이 매일 아침 펼쳐지는 거죠. 땅의 에너지와 바다의 에너지가 시장 한가운데서 폭발적으로 교차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역동적인 삶의 현장이죠. 다섯 번째 사진을 보면 그 생생한 에너지가 식탁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지 묘사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보고 정말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허름해 보이는 식당 한 구석에 새까맣게 그을린 길쭉한 화덕이 있고 그 위로 숯불이 붉게 타오르고 있어요. 그 화덕 요리가 또 기가 막히죠. 네, 숯불 위에는 손바닥만한 둥근 무쇠팬들이 여러 개 올려져 있는데 그 안에서 현지 해산물들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금 전 항구에서 건져 올린 신선한 성게와 오징어를 굽는데 거기에 그 맵고 단 리썸 마늘을 아낌없이 듬뿍 빻아 넣고 버무린다. 이건 사실상 미식의 치트키 아닙니까? 그 지역의 기후와 토양을 온전히 흡수한 식재료로 만든 요리를 현지의 공기를 마시며 먹는 것. 정말 그것 이상의 여행은 없죠. 자, 그렇게 마늘 듬뿍 넣은 신선한 해산물로 든든하게 배를 채웠다면 이제 그 해산물을 기꺼이 내어준 바다로 직접 뛰어들 시간입니다. 드디어 액티비티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방금 전까지 현지인들의 치열한 삶의 터전이자 식탁 위로 올라오던 바다가 이제는 여행자들을 위한 완벽하고 투명한 놀이터로 변신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가장 흥분했던 파트가 바로 이 액티비티 부분입니다. 이 섬의 풍경을 기록한 6번째, 7번째 사진들을 보면 특유의 낭만적인 고요함이 배어 있어요. 화산 절벽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배낭을 메고 앉아 경치를 감상하는 여행자의 뒷모습. 해질녘 바닷가 바위 위에 앉아 고요히 태양을 바라보는 여성의 실루엣. 정말 평화로워 보이는 장면들이죠. 그런데 8번째 사진,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바다 위의 풍경입니다. 하얀 모래사장과 검은 화산암 주변 맑은 물 위에 수많은 알록달록한 전통 바구니배, 그러니까 퉁짜애들이 동동 떠 있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수영을 즐기고 있어요. 이 맑은 바다를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섬에 가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패들보드, 즉 SUP 위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여러 해양 스포츠 중에서도 리썸섬이 유독 패들보드의 성지로 전 세계 배낭여행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는 데는 아주 과학적이고 지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 지리적인 이유라니 뭔가요? 첫째는 압도적인 수질입니다. 대규모 오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이나 대형 리조트가 없기 때문에 수중 시야가 엄청나게 투명해요.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젓다 보면 발 아래로 유영하는 열대어와 산호초 군락이 유리창 넘어 보듯 선명하게 보일 정도죠. 바닷속이 다 보인다고요, 세상에. 그리고 둘째는 현무암 절벽 지형이 주는 바람막이 효과입니다. 깎아지른 검은 화산암 절벽들이 섬 곳곳에 크고 작은 만지형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지형이 거친 파도를 막아주고 잔잔한 호수 같은 수면을 만들어줍니다. 덕분에 운동신경이 없는 초보자들도 쉽게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고 다양한 루트를 즐길 수 있죠. 아, 그래서 파도가 잔잔하군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시끄러운 모터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유명 휴양지 해변에 가면 대형 모터 수상 스포츠, 그 쉴 새 없이 왱왱거리는 제트스키나 모터보트 인진 소리 때문에 귀가 피곤해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고요함을 깨는 주범이죠. 그런데 여긴 그런 게 거의 없으니 보드류에서 노가 물을 가르는 찰박거리는 소리와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린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바다 위에서 즐기는 완벽한 백색 소음이자 수중 명상 수준이네요. 바로 그 지점의 핵심입니다. 기계음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자연의 리듬과 내 호흡을 동기화시킬 수 있는 거죠. 만약 조금 더 완벽한 물빛을 원하신다면 본섬에서 배를 타고 15분 정도만 더 들어가면 나오는 작은 섬, 안빈섬으로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안빈섬이요? 거긴 초보자도 괜찮은가요? 그럼요. 초보자에게도 최적이고요. 이곳 바다는 리썸 일대에서도 수질이 가장 투명해서 패들보드를 타다가 너무 더우면 물안경을 끼고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어 스노클링을 결합해서 즐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패들보드를 탈 때 실전 팁들도 아주 유용해요. 태양이 너무 뜨겁지 않고 수면이 가장 거울처럼 잔잔한 오전 6시에서 9시 혹은 늦은 오후 4시에서 6시가 바람이 적어 가장 타기 좋은 황금 시간대라고 합니다. 네, 그 시간에 타면 정말 최고죠. 이 시간에 보드 위에 서서 육지를 바라보면 무태서는 볼 수 없었던 거대한 화산 절벽의 위용을 바다의 시선에서 온전히 마주할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아침 일찍 조업을 마치고 귀향하는 어선들이나 작은 퉁짜이들과 나란히 노를 저으며 인사를 나누는 경험. 이건 완전히 자연과 함께 흐르는 스포츠의 매력이네요. 자연의 흐름을 읽고 글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이런 오지 여행의 묘미니까요. 물론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이니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는 필수겠죠.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당장이라도 배낭을 싸고 싶어지셨을 텐데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 모든 정보를 실제 여행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언과 계획표를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당장 휴가 계획 세워야 하니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도 그래서 거기 어떻게 가고 내 지갑에서 얼마가 나가는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죠. 당연하죠.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 목적이 바로 여러분이 이 정보를 듣고 현실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보를 정리해드리는 거니까요. 일정표를 분석해보면 섬으로 들어가는 길은 꽤 직관적입니다. 베트남 본토에 있는 꽝응아이 성의 사키 항구가 섬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거기서 배를 타는 거군요. 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고속페리가 운항을 하는데요. 리썸섬까지 대략 35분에서 45분이면 도착합니다. 하루에 4편에서 6편 정도 운항한다고 하니 접근성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흥미로운 숫자는 바로 페리 탑승 가격입니다. 편도 비용이 15만 동에서 20만 동 사이.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8,000원에서 12,000원 선에 불과합니다. 와, 편도 10,000원이라니 정말 저렴하네요. 제가 아까 이 성의 매력 중 하나가 상업화되지 않은 날것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이 합리적인 페리 가격이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거대한 자본주의의 논리가 아직 이 작은 섬의 물가를 집어삼키지 못했다는 아주 반가운 증거네요. 예리한 지적입니다. 다만 외국인 여행자로서 꼭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배를 탈 때 여권이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승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신분증 지참 필수군요. 네. 그리고 6월에서 8월 사이에 성수기에는 현지인들도 휴가를 많이 오기 때문에 표가 매진되는 경우가 흔하니 가급적 사전에 배편을 예약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럼 경비와 숙소는 어떤가요? 아까 대형 리조트는 없다고 하셨는데 설마 텐트 치고 자야 하는 건 아니겠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성급 호텔은 없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삶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섬 곳곳에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소박하지만 깨끗한 홈스테이들이 있는데 1박에 20만 원에서 40만 동 수준입니다. 20만 원에서 40만 동이면 엄청 싼데요? 조금 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중급 호텔을 원하신다 해도 50만 원에서 80만 동이면 충분히 훌륭한 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들을수록 점점 현실 감각이 희미해지네요. 정리해볼까요? 2박 3일 일정으로 간다고 치죠. 오토바이를 빌려 섬 일주를 한 20km 정도 질주하다가 탕로이산 일몰을 감상하고요. 둘째 날엔 안빈섬 스노클링을 하고 신선한 해산물, 오징어, 성게, 참치, 식사를 매일매일 포식합니다. 벌써 완벽한 일정이네요. 이 모든 걸 다 즐겨도 1인당 총 경비가 200만 동에서 300만 동.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매우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거대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대신 오롯이 섬 사람들의 지역 경제로 순환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가치 있는 여행이죠. 적은 돈으로 얻어가는 경험의 밀도를 따져본다면 대체 불가능한 여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했던 핵심을 요약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겠지만 리썸섬은 단순히 예쁜 옷을 입고 인증샷을 찍고 서둘러 빠져나오는 상업화된 관광지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화산이 만든 척박한 땅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늘을 피워내고 맑은 바다에서 매일 고기를 낚으며 살아가는 어촌의 생생한 리듬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산재 토양이 어떻게 마늘의 맛을 결정하고 현무암 절벽이 어떻게 완벽한 해안선을 만들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대자연과 인간이 오랜 시간 끊임없이 타협하며 만들어낸 훌륭한 조화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상세한 자료들이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는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는 육지에서 아주 편리하고 안전한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가잖아요.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수천 년 전 불을 뿜었던 고대 화산의 흔적 위에서 태어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곳 사람들의 심성과 회복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참으로 심오한 화두네요. 깊고 푸른 바다의 관대함에 기대어 살면서도 언제든 돌변할 수 있는 자연의 위력 사이에서 매일매일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가짐은 과연 어떤 형태일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거센 파도에도 깎이지 않는 저 현무암 절벽이나 뜨거운 숙성을 오랜 시간 견뎌내야 비로소 단맛을 내는 흑마늘을 꼭 닮아 있진 않을까요? 여행지에 가서 그들의 단단한 내면까지 들여다보는 경험, 정말 특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거대한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인내와 균형감을 당신의 삶으로 조금 더러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탐험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번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다음 지식탐구에서도 꼭 다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